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독일어쌤 154입니다. 자, 여러분 독일어 단어는 좀 외웠는데 문장이 잘 안 만들어지죠. 독일어 회화를 배워도 어딘가 좀 어색했던 이유, 바로 문법 때문입니다. 독일어 문법은 명사의 성도 다르고 복수형도 복잡하고 동사 시제는 물론 형용사 변화까지. 사실 독일어는 규칙의 언어지만 처음에는 그 규칙이 참으로 벽처럼 느껴집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착착 독일어 문법 강의는요, 독일어의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적으로 잡아주는 초급 문법 강의입니다. 무작정 문법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고 다양한 예문으로 확인하고 연습 문제로 복습하며 하나의 문법을 완성합니다. 또 기초 문법을 완성하고 이해하는 순간 독일어 문장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거예요. 회화로 연결되는 문법, 그것이 이 강의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들은 왜 그런지, 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저와 함께 여러분의 첫 독일어를 시작해 보세요. Ich freue mich auf euch. Bis dann! 할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자 154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이 책과 함께 독일어 문법에 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 건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기초적인 독일어 문법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자, 독일어는 명사가 어렵다라는 악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유럽어에 명사의 성이 있다 이런 소문 많이 들어보셨죠. 독일어에는 명사의 성이 3개나 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어렵다 이런 소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의 성이요, 아주 그냥 너무 어렵게, 외우기 어렵게 규칙 없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독일어 명사의 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나오는 모든 예시 단어의 성을 다 외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독일어의 성은, 명사의 성은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이 있습니다. 자,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의 각각의 예시 단어들이 있는데요. 아버지, Vater, 어머니, Mutter, 그리고 아이, Kind. 이 명사들은 각각의 성이 일치가 되죠. 아버지는 남성이고 어머니는 여성이니까요. 그리고 아이라는 단어는 길에 아이 한 명이 있다라고 할 때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 자체는 중성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사물명사들. 책상, 남성명사입니다. Der Tisch, 그쵸? 칠판, Tafel, 여성명사고요. 그리고 자동차, Auto, 중성명사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들이 이 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100% 따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워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연유래 성입니다. 자연유래, 말 그대로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이 성인 거예요. 당연히 사람의 정체를 나타내는 명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라는 명사, 당연히 남성명사입니다. 만, 남성명사고요. 여자라는 단어, Frau, 이거는 여성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성을 따라가는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로 외래어가 존재를 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나라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 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들어오고 다른 주변 국가 언어들이 들어오는데 이 새로운 개념어는 성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외래어 같은 경우는요, 기존 독일어의 성을 따라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스트레스라는 단어, 스트레스이죠. 스트레스. 독일어식으로 발음하면 스트레스인데 이게 남성 명사예요. 자, 우리 스트레스가 한국어로 뭔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라고 하시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엄밀히 말하자면 심리적 압박감이죠. 압박감. 그래서 압박이라는 단어가 드록이라고 있어요. 이 드록이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남성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래어는 기존에 있던 독일어의 성을 따라간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독일어 단어가 굉장히 길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독일어는 명사나 부사의 그 합성이 자유로운 언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길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단어가 길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명사 같은 경우는 줄여 쓰기도 합니다. 자, 독일어 볼펜에 해당하는 단어가 쿠겔슈라이버예요. 쿠겔이 공이란 뜻이고 슈라이버가 필기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이 들어있는 펜이란 뜻이에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임말로 쿨리라고 해요. 쿨리. 자, 그러면 이 쿨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 단어는 성이 쿠겔슈라이버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쿠겔슈라이버는 남성 명사고요. 이 단어의 줄임말인 쿨리도 남성 명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문법적인 요소인데요. 특정 후철이 있습니다. 후철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후철은 뒤에 붙는 말을 뜻합니다. 즉 전미사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전미사가 붙으면 어떤 성이 된다라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후철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남성명사 후철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남성명사예요. 첫 번째로 이스트로 끝나는 직업이나 사람 명사. 예를 들어서 경찰관, polizist 이런 것들은 다 남성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링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링, flüchtling, 난민이란 뜻이거든요. 링으로 끝나면 다 남성 명사고요. 그리고 에아로 끝나는 사람이나 사물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동사의 어간에다가 에아를 붙이기도 하고 명사에다가 붙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나타낼 때 뭐 한국인, 코레아너 이런 식으로 에아를 붙이는 이런 형태의 명사들은 남성 명사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성 명사 후철도 보도록 할게요. 여성 명사는 웅으로 끝나는 동명사가 여성 명사가 됩니다. 웅, 외우기 쉽죠? 웅,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트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돌봄이란 뜻이에요. 돌보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거든요. 이렇게 웅으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 명사다. 기억해 주시고요. kite, height, shaft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이것들 다 100%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이라는 단어 볼게요. 우정은 Freundschaft라고 되어 있어요. 이 shaft가 영어로 치면 ship이에요. ship. 그래서 friendship 할 때 그 ship 있죠.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은 여성 명사예요. Freundschaft 여성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에로 끝나는 대부분의 명사. 즉 여기서는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에로 끝난다고 무조건 여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에로 끝나면 대부분은 여성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이라는 단어 suche 에로 끝나죠. 여성 명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I, tät, zion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100% 무조건 여성 명사가 됩니다. 우리가 역이라고 할 때, 지하철역이라고 할 때 스테이션 하잖아요. 스테이션, 독일어로는 Station이라고 합니다. Station. 지온으로 끝나면 무조건 여성 명사.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남성 명사를 결정하는 후철에서 에어로 끝나는 게 있었어요. 이 에어로 끝나면 대부분 남성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 에어로 끝난 거에다가 in을 붙여서 어린 이런 형태가 되면 여성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한국인 남자는 코레아너였죠. 여자는 코레아너린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중성명사를 결정하는 후철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현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축소명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축소명사. 독일어 정말 귀여운 언어인 게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잖아요. 사물이 있어요. 그 사물을 헨이나 라인을 붙이면 작은 무엇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빵이라는 단어는 브로트거든요. 브로트. 그런데 거기에다가 헨을 붙이고 umlaut를 붙여서 브르티엔이 되면 작은 빵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하기 위해서 붙이는 후철은 중성명사를 만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빵, 브르티엔 중성명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스로 끝나는 대부분의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스가 영어로 치면 ness예요. N-E-S-S 있잖아요. 그렇죠? 명사화 시켜주는 전미사잖아요. 이게 독일어에서는 N-E-S, 그러니까 N-I-S로 쓰입니다. niss.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은 거의 99% 중성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99%라고 한 거는 1%는 여성명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 니스로 끝나면 대부분 중성이구나 라고 파악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명사의 성과 성을 결정하는 요소 그리고 후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Vielen Dank. Tschüss.